알릭 스미스 5년간 고위험 자산의 2,643억 원 투자. 뒤늦게 공개했다. 유상증자 앞두고 사모펀드 투자 현황 공시해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났는데요. 작년 7월, 8월에 한 390억 정도를 팝펀딩이라고 해가지고 사모펀드에 대해서 펀딩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독일의 DLS 금리에 투자한 부분도 25억이 되는데 지금 한 푼도 지금 못 받고 있다라는 게 한국경제 뉴스입니다. 공시 상황을 통해서 지금 확인된 사실이고요. 헬릭 스미스 공시에 유상증자 일정의 지연, 연기로 연내 납입이 어려워질 경우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면 기발행된 사모 전환 사채의 기한에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원리금 지급 의무가 발생되며 이 경우 당사는 부의한 현금 등을 통해 상환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만일 당사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면 당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및 평판이 약화되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헬릭 스미스 기업은 정신을 못 차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주들을 상대해가지고 유상증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주주들의 이익이 굉장히 훼손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드는데 핵심 투자 위험 이렇게 하는데 김선영 씨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대표이사가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야 밝히지 않습니까? DLS에다 투자한 금액이 25억이고 그 다음에 팝펀딩을 통해 가지고 사모펀드에 투자한 게 여러 개를 도합해가지고 390억이다. 그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투자해야 됐는지에 대한 공시를 따로 공시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뭉뚱그려가지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그것은 기관 투자자라든지 전문적으로 공시를 보는 사람들이나 이게 확인이 가능하지 일반 주주분들이 이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자, 이거는 금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빅히트 상장 3일째 하락세 지속해서 20만 원이 붕괴되었다. 지금 시가총액이 6조 7,692억인데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여기에 BTS, 방탄소년단 효과로 인해 가지고 장이 좋아서 지금 현재 시총이 6조 7천억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 이 유동성 시장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적정 주가 SM이라든지 YG, JYP 기업의 2배 이상의 시총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6조 7,692억이 장기적으로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적정한 시총은 글쎄요, SM 엔터테인먼트 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SM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JYP, 그 다음에 YG, 여기에 멀티플을 맞춰보시면 될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올 거고요.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 되면은 아마 적정한 시총이 멀티플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지금 추정 PER 이렇게 나오는데 67배 정도의 멀티플이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SM 엔터테인먼트 정도 수준으로 맞춘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유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아래 변동성이 신규 상장 종목의 메리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렇게 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빅히트는 어차피 공모 받은 사람들만 수익을 내는, 지금은 차별화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그게 점차적으로 갭이 좀 좁혀질 것이다 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장기 전망은 저는 좋게 보지는 않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공모주였다. 공모를 위한 공모주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기 없는 추락, 빅히트 개인 투자자들 어쩌나 4천억 순매수, 그 다음에 20에서 30% 손실이 추정된다. 지금은 일정 부분 위아래 변동성이 좀 큰 시기고
그렇지만은 이거를 장기 투자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이번 분기로 따졌을 때 PER 한 3.4배 정도 되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싸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펠릭 스미스고요. 펠릭 스미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28%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위험해요. 이거는 저점 매수 내지는 뭐 1% 뛰기를 하기 위해서 밑에서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하한가에 그냥 묶여가지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즉 유상증자가 이건 실패하면 관리 종목으로 가는 거예요. 자본 잠식에 노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시총 5,800억까지 떨어졌죠. 이것도 한때 상당한 시총을 자랑했던 종목이고 주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이유가 투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 유증과 증여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다 주주 권익 정책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고려될 수도 없었던 부분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게 이런 부분을 끝까지 감추다가 이번에 알려진 사실이고 제가 볼 때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조심하셔야 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유증이 되는 것으로 유증된다라고 해도 어차피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한 엄청난 자산이 증발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가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장중에 무차익 공매도를 친다. 아니면은 차익 공매도, 시장 조성자 입장에서도, 기관의 시장 조성자 입장에서도 차익 공매도로 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드리지 마셔야 돼요. 유증을 또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수익 모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국내 바이오주 같은 경우 제약 바이오주가 상당히 많은데 굳이 여기다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됐습니까? 작년에 패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금일 무너지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거기서 또 시가 부분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거는 시장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 단타 트레이더들이 붙어가지고 일정 부분 1% 뛰기 그런 식으로 가긴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시작해가지고 공모가 최상단에서 시작하고 2배, 200% 최대로 또 거기서 따상으로 또 시작해서 거기서 잡은 사람들이 상당한 손실이죠. 원래 시가인데 35만원 부분에서 시작해서 지금 20만원까지 빠졌다라고 하면 상당히 15만원 정도가 빠졌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손실 중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량이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있고 어느 정도가 지지되는지 지지를 볼 수 없어요. 아직까지도. 이 라운드 피그가 20만원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이 싸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빅히트가 장외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지만 당내에 진입을 했어요. 기업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 SM엔터테인먼트나 YG, JYP 이런 것과 비슷한 멀티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국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멀티플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SM이나 JYP, YG 정도의 멀티플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거 시가총액 상당히 증발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위아래 조금 그렇지만 공모가 이하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월 29일이죠. 10월 29일 컨퍼런스 콜이 발표가 되는데 그때 한번 지켜보는 상황. 그 전까지는 아마도 6만원 지지저항 공방, 금일처럼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국내 지수가 빠지기는 쉽지 않죠. 삼성전자가 국내 시가총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이 강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버티고 오히려 0.67%, 0.8%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국내 증시 중에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대비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변동성,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 변동성이 위아래로 계속 가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장중 무차익 공매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선수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제가 금요일 이후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컨센서스 상회된 종목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예전에 말씀드린 그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그리고 몇 가지 종목들, 컨센서스 상회된 종목, 그 종목에 한해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즉,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출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이번 실적의 PER을 보고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들 중에 PER, 저 PER 종목들,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을 많이 일정 부분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러한 사항을 이야기 드리면서 차분히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